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컬처 팝 시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 기간 한자리 숫자였습니다. 20대, 30대, 40대에서 보수정당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청년층은 이념적 의식에서 좀 자유롭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난 보수정권은 9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출구가 없는 청년 빈곤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도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니트족이라는 형태로 남아있거나, 더 나아가서 캥거루족이라고 부모에 의존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 청년들이 빈곤하다는 것은 왜 빈곤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집에서는 독립해야 될 상황인데 학자금 대출 빚, 그리고 높은 실업률, 이 때문에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자립을 할 수 없어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니트라는 것은 교육받지도 고용되지도 그리고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재훈련되지도 못하는 사람을 니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25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청년 빈곤이 늘음에 따라서 부모에게 기대어 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되는 직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얻기 위해서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낮아지면서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비공식적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은 노량진 학원가 등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공신이, 고신이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취업 시험인이를 한 사람당 3년, 4년, 5년, 6년씩 이렇게 일을 함에 따라서 그 시험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야말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훈련도 되지 못하고 고용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노량진 등에서 공시족이 되어가고 대기업족이 되어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번 현실에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이나 계약직으로 상대적으로 질이나 고용 안정성이 낮은 직장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후에 다시는 좋은 직장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계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한번 가난한 빈곤층으로 떨어진 청년은 10년이 지나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OECD 회원국 중에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악의 노인 빈곤율 49% 정도 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년 빈곤층까지 고착되어서 전 세대의 빈곤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사회가요, 정치나 정부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에 19에서 34세의 청년 빈곤율과 10년 뒤 2015년에 29에서 44세 청년 빈곤율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19세가 2016년에는 29세, 2006년에 34세가 2015년에는 44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빈곤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2006년에 6.7%인데 또 2007년에 6.5%였는데 10년 후인 2015년에 6.3%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때 한번 빈곤층이 되어버리면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그 10년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하더라도 빈곤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또 임시직, 일용직, 실업, 진학, 취업 준비, 구직 포기 등 불안정 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층 규모가 30% 후반대에 지금 가깝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화로 진전되면서 청년층이 한마디로 자산 축적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오늘 한 영국의 젊은 청년이 한국의 전세 제도가 너무 좋더라. 이 한국의 전세 제도 때문에 자기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칼럼을 하나 쓴 걸 봤습니다. 1인 가구 중에 월세를 내는 사람이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일자리 81만 개부터 청년 우선 고용,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 30만 호,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제공 등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청년층들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빚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일자리나 주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이 가계부채, 즉 가게마다 이 부채가 상당한 액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가 이제 청년층까지도 내려와서 청년층의 부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흑수저 저소득층은 청년층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무슨 창업을 하기 위한 빚뿐만 아니라 부모가 한마디로 냈던 가계부채를 청년층이 부모 덕을 봐서 갚기는커녕 부모의 빚을 떠안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취직도 못하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청년의 빈곤 문제를 사회적인 어떤 의제로 제기를 해서 시작부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사회에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시킬 건가. 특히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청년이 2,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사회를 노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층의 주거와 관련해서 보면 소득 한 달 번 것 중에서 임대료 비율이 30%가 넘는 계층이 60.2%입니다. 자, 청년층의 순월세가 4.3%, 준월세가 29%, 그 다음에 전세 걸어놓고 월세도 좀 내는 준전세가 10%.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한마디로 43%가 청년층이 거의 월세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청년층의 전세 비율은 5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벌어서 30%를 임대료로 내게 된다면 나머지 70%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거의 어렵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OECD 평균 청년 빈곤율이 13.9%라는데 우리나라 청년 빈곤율은 뭐 6%대. 이래서 OECD의 절반 수준이다 어쩐다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통계상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가면 졸업해서 이 독자적인 가구를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하지만은, 우리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또 취업 공부를 하고 또 취업 초기 단계에서도 부모한테 얹혀 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청년 빈곤율이 상당히 잘못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청년 빈곤율을 따지게 되면 우리는 20%가량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청년 빈곤율이 높은 국가라는 겁니다. 청년 가구 5개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전체 평균치 소득의 5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대한민국의 실업자의 절반이 지금 청년층이고, 또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일자리의 대부분은 질이 좋지 않은 낮은 수준의 일자리라는 겁니다. 자, 20대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45.9%에 이르고, 이런 비정규직은 일자리 자체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월급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도 좋은데 안 되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주거 환경은 악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청년 세대의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은 2006년에 221만원에서 2015년에는 286만원입니다. 중간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학생 1인당 평균 취업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4,300만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한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의 3분의 1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이 사회에 첫 대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긴 뭐 대학 가기 전에야 대출 받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첫 대출금이 얼마냐? 1,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9세에서 34세 청년층의 1인 가구 34만 명 중에서 12만 명, 서울에 34만 명입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 가구가요. 그래서 34만 명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12만 명이 주거 빈곤에서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5.5건으로 떨어졌고, 작년에 또 이것은 70년에 통계를 낸 이후에 최저 수준이고, 합계 출산율은 1.17로 지금 역사상 가장 낮은 단계이고, 1000명이 몇 명의 애를 놓느냐라고 봤을 때는 7.9명으로 역대 최저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니트족 비중이 OECD 평균 15.8%보다도 훨씬 높았고, 한국 니트족의 특징은 학력 수준별로 차이가 거의 없고, 즉 고학력이든 저학력이든 니트족이라는 거죠. 비구직 니트 비중이 84%로 OECD 평균 56%에 비해 크게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트족 가운데 아예 그냥 직장을 구하려는 걸 포기한 니트족 비중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학자금 대출에, 창업 대출에 빚들이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가계빚을 떠안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떤 학생은 부모가 다 이렇게 중병이 걸려고 본인이 동생들을 데리고 한마디로 집을 먹여 살리는 그런 안타까운 학생도 몇몇 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주거 환경은 극도로 열악하고, 내 일자리는 매우 불안정하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파트타임이거나 파견근로거나 알바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간 청년 빈곤을 벗어나서 19세 때도 빈곤했는데 29세 때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탈피할 수 있겠는가? 신이 와서 도와도 탈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런 청년들을 두고 한국의 보수 세력이 왜 노력을 안 하냐, 일자리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좀 만족하고 살아라 어쩐다 하는 것이 먹혀들 수 있겠는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들 보고 부자에게는 자유를 준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들을 무슨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사회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너네들은 해보지도 않고 실망하냐? 왜 중소기업 안 가냐?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고쳐야지, 그들을 갖다가 마치 경쟁을 회피하고 소극적이며 불만만 가득 차고 사회에 대한 전복 욕구만 갖고 있는 인물로 바라봐서는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25세가 10년 뒤에도 35세 때도 가난할 겁니다. 이 사람은 45세가 돼도 95%는 가난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40대 등 돌리고, 처음에 20대 등 돌렸다가 30대 등 돌리고 40대 등 돌리고 이제는 50대도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50대도 문재인 비율이 훨씬 높아요. 이렇다면 보수는 이 사회의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서 재벌한테 신경 쓰는 거 한 10분의 1이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보수가 대선에서,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별로 없어져 가고 있고,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를 면할 방법도 없거니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득 33만 불에 이렇게 도달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래도 청년들에게 모든 문제를 전가하고 그들의 자세를 탓하면서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약해 빠져서 그렇다고 타령만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 빈곤 문제요. 정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의 해결에 전 역량을 동원해야 될 때입니다.